여러분, 지금 전 세계 AI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상징 같은 기업입니다. AI GPU를 장악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GPU가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 공급이 막히면 자동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GPU가 연산을 담당한다면 그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HBM, 고대 여풍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HBM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직접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들이 AI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샀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AMD,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인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접근하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환전도 해야 하고 해외 주식 계좌 접근성도 제한적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처럼 쉽게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알고 있어도 직접 투자하기보다 마이크론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고 나스닥에서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 형태로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주식 하나가 미국 시장에 추가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SK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들의 메인 화면에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더 쉽게 편입할 수 있고 ETF와 패시브 자금이 접근할 수 있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보다가 SK 하이닉스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실적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느냐, 누가 살 수 있느냐,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느냐, 어떤 투자자층이 들어오느냐, 이 모든 것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였지만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먼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있는 좋은 기업, 엔비디아 공급망이 있는 핵심 기업, 하지만 직접 사기는 불편한 기업, 이 정도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ADR 상장은 이 벽을 낮추는 사건입니다. 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시장에 자금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HBM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병목은 이제 연산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산업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고 나쁠 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산업이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오르면 돈을 쓸어 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은 항상 사이클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I가 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 디램과 HBM은 다릅니다. HBM은 단순한 범용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GPU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GPU가 초고속으로 연산하려면 데이터가 막힘없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HBM이 합니다. 즉 HBM은 AI 서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대형 모델은 더 많은 파라미터와 더 긴 컨텍스트, 더 빠른 추론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GPU만 늘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GPU가 많아질수록 메모리도 더 중요해집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와 HBM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HBM도 같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AI GPU가 AI 시대의 엔진이라면 SK 하이닉스의 HBM은 그 엔진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선두 기업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공급 관계가 큰 경쟁력으로 평가받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단순히 싼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메모리 가격 몇 퍼센트 아끼려고 품질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AI 서버는 멈추면 안 됩니다. 발열, 전력 효율, 수율, 성능, 납기, 신뢰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한 번 검증된 공급사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우위가 아닙니다. 고객 관계의 우위입니다. 공급망의 우위입니다. 신뢰의 우위입니다. 그리고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이 우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이크론과의 비교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그동안 AI 메모리 투자 대안으로 마이크론을 많이 봤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혜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론도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HBM 판매 확대 기대감으로 강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가장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AI 메모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복잡하다. 그러면 마이크론을 산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이 비교가 달라집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같은 화면에서 두 회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마이크론을 볼 때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AI 메모리 투자라면 마이크론이 맞을까? 아니면 HBM 선두인 SK 하이닉스가 맞을까? 마이크론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인식은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더 앞서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마이크론만 봤지? AI 메모리의 진짜 리더는 SK 하이닉스 아닌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실적이 좋아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 기업을 새롭게 분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기업으로 봤습니다. 비램 가격 오르면 좋아지고 가격 내려가면 나빠지는 회사.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핵심 기업, 엔비디아 공급망의 필수 기업, HBM 슈퍼사이클의 중심 기업. 이렇게 분류가 바뀌면 적용받는 밸류에이션도 달라집니다. 과거 메모리 기업에게 낮은 PER을 줬다면 AI 인프라 기업에게는 더 높은 PER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 상장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상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프레임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메모리 산업은 원래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반복됩니다. 좋을 때 생산을 늘리면 몇 년 뒤 공급 과잉이 오고 가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메모리 기업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하지만 HBM은 일반 D램처럼 쉽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공정이 복잡합니다. 패키징 기술이 중요합니다. 수율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객 인증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늘린다고 바로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고 이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고난도 제품입니다. 생산 난이도가 높고 검증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바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 기업들은 모두 AI 인프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끝에는 결국 메모리 수요가 있습니다. GPU를 사면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를 늘리면 D램과 낸드도 필요합니다.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 메모리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AI가 대중화될수록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이제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대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 수요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많은 사용자가 매일 AI를 사용하는 추론 수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챗봇, 코딩 에이전트, AI 검색, AI 영상 생성, AI 비서, 기업용 자동화. 이 모든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될수록 데이터 센터 부하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부하는 다시 메모리 수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HBM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의 심리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랬습니다. 테슬라가 그랬습니다. 팔란티어가 그랬습니다.
브로드컴도 AI 인프라 스토리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도 미국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스토리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AI 시대에는 GPU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GPU 성능을 좌우하는 HBM이 필요하다. 그 HBM 시장의 선두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미국 투자자들은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 이제 나스닥 상장으로 접근성이 열린다. 이 스토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엔비디아 스토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 공급사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AI 골드러시에서 엔비디아가 삽을 팔았다면 SK하이닉스는 그 삽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미국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는 자금 유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입니다. 한국 주식은 오랫동안 저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만큼 높은 평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배구조 문제, 낮은 배당 성향, 지정학적 리스크, 낮은 주주 환원, 환율 리스크, 시장 접근성 문제. 이런 요인들이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일부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한국 기업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글로벌 ETF 자금이 검토하기 시작하면 할인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마이크론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HBM 리더는 SK하이닉스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더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된다면 그럼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것 아닌가? 이런 논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항상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율도 봐야 하고 반도체 사이클도 봐야 하고 경쟁 상황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은 분명히 비교의 장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금 조달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은 단순히 기존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규모 자금 조달과도 연결됩니다. AI 메모리 경쟁은 돈이 많이 듭니다. 공장 증설, EUV 장비, 첨단 패키징, HBM 생산 능력 확대, 차세대 제품 개발. 이 모든 것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기업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HBM4, HBM4E, 그 이후 세대까지 경쟁하려면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계속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AI 수요가 커진다. 그런데 공급은 부족하다. 그럼 선두 기업은 돈을 조달해서 생산 능력을 늘린다. 늘린 생산 능력은 다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된다. 이 구조가 명확하면 시장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 의존도입니다. 이건 장점이면서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강점입니다.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SK하이닉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가 줄어들거나 경쟁사 제품 비중이 커지면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오릅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주는 이미 많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자금도 들어옵니다. 모멘텀 투자자들도 들어옵니다. 옵션 시장과 ETF 자금이 연결되면 주가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재평가 기회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경쟁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본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기술 인력도 있습니다. HBM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 품질 인증을 빠르게 확보하고 엔비디아나 다른 고객사에 대량 공급을 시작하면 시장 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AI 메모리 공급망에서 미국 기업을 선호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리더십은 강하지만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항상 경쟁을 봐야 합니다. 현재 1등이 앞으로도 1등일 가능성은 높지만 반도체 산업은 기술 전환이 빠릅니다. HBM 3위에서 앞섰다고 HBM 4에서도 무조건 앞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의 경쟁까지 반영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AI 메모리 시장의 장기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몇 년짜리 사이클일까요? 1년에서 2년 반짝일까요? 아니면 10년 이상 이어질까요? 만약 1년에서 2년짜리라면 지금 주가 상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I는 이제 막 시작된 기술입니다. 현재 AI는 주로 텍스트, 코드, 이미지, 영상 생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업무 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의료, 금융, 국방, 교육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모든 산업에 들어간다면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면 메모리 수요도 증가합니다. 특히 추론 수요가 폭발하면 메모리 사용량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한번 학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가 매일 AI를 호출합니다. 그 호출마다 서버가 작동하고 GPU가 작동하고 메모리가 작동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AI 사용량이 곧 메모리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올해 실적이 아닙니다. AI 사용량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HBM이 얼마나 부족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미국인의 시각 변화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SK 하이닉스를 잘 압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하고 HBM 리더십을 보고 실적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SK 하이닉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중요하지? 왜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왜 HBM 시장에서 이렇게 앞서 있지? 그런데 왜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 이 의문이 생기면 관심이 시작됩니다. 관심이 생기면 리서치가 늘어납니다. 리서치가 늘어나면 기관 자금이 움직입니다. 기관 자금이 움직이면 주가 평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국 투자자가 SK 하이닉스를 사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예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자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요는 기업 제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자체에도 수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 평가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 ADR 상장은 SK 하이닉스 주식의 수요층을 넓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한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SK 하이닉스가 더 이상 한국 시장 안에서만 평가받는 기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AI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직접 비교될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ASML. 이 기업들과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부심만 느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미국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만 동시에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기업은 실적이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SK 하이닉스 투자자는 이제 HBM 가격, 엔비디아 주문, 빅테크 AI 투자,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HBM 인증, 미국 반도체 정책까지 모두 봐야 합니다. 예전보다 체크해야 할 변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커집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 HBM 공급 부족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SK 하이닉스는 HBM사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나스닥 상장이 실제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인가? 네 번째 질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추격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다섯 번째 질문.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SK 하이닉스의 향후 주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를 잘 몰라서 안 산 것이 아니라 사기 불편해서 덜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묻게 됩니다. AI 메모리 1등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쉽게 거래된다면 과연 지금의 평가가 맞는가? 이 질문이 바로 나스닥 상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분명 좋은 기업입니다. 미국 내에서 AI 메모리 수혜를 받을 대표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시장에서 이미 미국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사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에 비해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이 차이가 좁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둘을 다시 비교할 겁니다. 마이크론이 좋은가?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가? 아니면 둘 다 좋은가? 결론은 한쪽만 승자가 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구간에서는 1등도 돈을 벌고 2등도 돈을 벌고 3등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익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SK 하이닉스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다면 마이크론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HBM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미국 정책 수혜를 더 크게 받는다면 마이크론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무조건 한쪽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AI 메모리 시장 자체가 장기 성장한다면 두 기업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미국인이 바라보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SK 하이닉스는 어떤 기업일까요? 첫째,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기업. 둘째, HBM 시장의 리더. 셋째, AI 데이터 센터 성장의 직접 수혜주. 넷째, 마이크론과 비교 가능한 메모리 대형주. 다섯째, 나스닥 상장으로 접근성이 열리는 새로운 AI 인프라 종목. 이 다섯 가지가 합쳐지면 꽤 강력한 투자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스토리에 민감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성장 스토리가 명확한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줄 때가 많습니다. 만약 SK 하이닉스가 단순한 한국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인식되면 주가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이 무조건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장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실제 상장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대규모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달한 자금이 미래 성장 투자에 쓰인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는 희석과 수급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AI 투자 열기가 꺾이면 HBM 기대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순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절하면 메모리 수요 전망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AI 인프라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항상 과잉 투자와 과소 투자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흥분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은 분명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HBM 리더십이 유지되는지,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지, 공급 부족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직접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AI 반도체를 볼 때 엔비디아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마이크론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옵니다. 엔비디아 GPU가 팔릴수록 HBM이 필요하다. HBM 시장의 핵심은 SK 하이닉스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에서 살 수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단순한 투자 논리가 거대한 자금 흐름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는 전기차가 그랬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배터리, 리튬, 충전 인프라, 전력망까지 스토리가 확장됐습니다. AI 시대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GPU, HBM, 파운드리,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보안으로 스토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중 HBM은 가장 직접적인 병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오른 주식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산업 사이클에서는 많이 오른 뒤에도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AI 수요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과 수요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HBM 수요가 2030년까지 강하게 유지된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 수요가 둔화되면 지금의 기대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AI 인프라 투자에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돈을 쓰는가? 엔비디아 GPU 공급이 계속 부족한가? HBM 가격이 프리미엄을 유지하는가? SK 하이닉스가 HBM사에서도 앞서가는가? 이 네 가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나스닥 상장의 상징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위상이 바뀌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도 미국 시장에서 스토리텔링이 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기업이지만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엔비디아나 애플만큼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공급망이 곧 경쟁력입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AI는 엔비디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TSMC가 필요하고 SK 하이닉스가 필요하고 ASML이 필요하고 전력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 인식이 확산될수록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가치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의 진짜 핵심을 직접 사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자들이 왜 SK 하이닉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나스닥 상장이 단순한 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더 이상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기업으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HBM이라는 AI 시대의 핵심 병목을 장악한 기업,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기업,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 바로 이것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미국 투자자들이 실제로 SK 하이닉스를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현재 미국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받는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더 매력적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월가가 SK 하이닉스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는지, 왜 HBM 시장의 승자가 생각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AI 메모리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